네, 어제와는 다르게 TSMC의 1분기 컨센을 상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지수가 오후장 들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 오늘도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광선입니다. 네, 하루 만에 레인보우 네. 로보틱스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아직 로봇 회사는 방문하지 않았어요. 오늘 웹툰 회사를 방문했다는 웹툰 도서관. 도서관인가요? 네. 웹툰 도서관을 방문하고 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도 약간 이제 대전의 이 방위사업청을 또 방문을 하면서 네. K방산 얘기가 좀 대놓고 나왔죠. 그리고 또 여의도 와가지고 또 리서치 센터장들도 면담도 증권사도 한다고 간다고 다음 하고. 주에 하고 상당히 재료를 많이 만들어 주신 분. 사실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. 이게 그렇죠. 뭔가 어디를 방문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방문 안 하셨습니다. 여기 회사는 네. 21년도 때 이제 한번 방문해 가지고요. 회사를 직접 방문한 게 아니라 그 로봇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부스를 이제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족 보행 로봇을 약간 이제 이게 안 쓰러진다고 하니까 발로 실제로 차보고 약간 이렇게 해서 21년도 때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서 이 회사를 실제로 방문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비슷한 로봇 계열 회사들을 방문할 가능성도 우리가 높게 봐야 되고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하드웨어 쪽으로 뭔가 또 비전을 제시하는 뭔가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로봇주들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. 어제 좀 운이 좋게도 27만 이하에서 체결이 됐습니다. 오늘 시초가가 거의 저가였죠. 전반적으로 로봇주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로봇주들이 조금 오는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도 대장인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. 어쨌든 중기 이동평균선이 32만 원까지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뉴스가 나오면 팔자. 이렇게 좀 보시면서 목표 가격까지 홀드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워낙 이제 덩치가 커져서 좀 무거워지긴 했어요, 사실. 이 종목이 네.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5% 정도 올라가면 다른 이제 유일 로보틱스도 많이 시총 올라갔지만 CMS라든지 다른 이게 기타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.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도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 종목으로 말씀드리니까요. 로봇 섹터 네. 들고 계신 분들은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모멘텀을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국내 증시 네. 미국장의 하락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기세입니다. 네. 네. 이거 왜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? 왜요? 제가 항상 증시를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왜 떨어지지? 또 우리나라 지금 왜 올라가지?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지수가 있다고 했죠. 바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니케이 지수가 지금 1% 올라가고 있거든요.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차트 패턴도 다 동일해요. 우리나라 증시랑. 어제 빠졌다가 오늘 살짝 또 한 3분의 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올라가는 요인은요.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사진이 나왔죠.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아예 대학가에서 대놓고 인증샷을 나왔습니다.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상이 어제 밤이었는데 이게 잘 해결돼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바로 옆 나라니까 동맹국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협상도 잘 되겠지. 우리가 뭔가 내준 게 많으니까 우리도 좀 잘 트럼프 대통령이 잘 봐주겠지.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데 그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수하셔야 할 텐데 매수를 좀 많이 안 하죠. 네. 마찬가지로 그냥 기관 투신 쪽에서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어쨌든 미국장이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.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왜 큰 폭으로 떨어졌냐면 물론 관세 얘기도 있지만 믿었던 파월의 배신이었죠.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 얘기도 했고요. 얘기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들이 뭐였냐면 새벽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를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빨리 좀 해라. 근데 지금 너무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뭔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 경제 지표를 보면은. 그러니까 완벽한 게 지금 뭔가 나쁜 뭔가 이제 징후가 보이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좀 명확한 데이터를 기다려야 된다. 금리 인하 하기까지.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더 크게 좀 떨어졌던 배경이 있다.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는 조금 미국하고 국내랑은 약간의 좀 디커플링이 좀 짙어졌죠. 완벽하게. 예.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
어쨌든 결국은 미국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스탠스는 취해갈 것이다. 이게 제 결론이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동결을 했죠. 오늘 또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.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3개월에 열려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8명 정도에 되는 위원분들이 대부분 지금 거의 다 6명 중에서 모두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. 3개월 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합의했다. 그러니까 아마 여름 정도에는 하겠죠. 여름 정도에는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이유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안 좋게 보고 있다.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. 대놓고 지금 데이터를 보고 이런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에서 나온다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.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파월의 얘기 그리고 오늘 금통위 결과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. 일단 뭐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직까지 좀 개인이 사는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국내 증시인데 네. 어떻게 봐요?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좀 안 하시더라고요. 네. 코스닥만 좀 일부 좀 매수를 하시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준비된 자료는요. 바로 오랜만에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선물 옵션 포지션을 좀 보겠습니다. 좌측은 외국인 포지션이고요. 우측은 개인 포지션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여기 곡선 파란색 선 보이시죠? 여기가 0, 아래쪽으로 하면은 하방 베팅, 곡선이 위쪽으로 가면 상방 베팅.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하락 베팅해서 크게 좀 수익이 나고 있죠. 이쪽으로 더 증시가 더 빠지면 빠질수록 하락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다. 근데 반대로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의 포지션은 어떻겠죠? 상방을 보이고 있다.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 투자분들의 싸움이다. 물론 이전보다는 이제 뭐 선물 합성 포지션에 대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올라갈까 떨어질까. 근데 대부분 10번 중에 한 8번은 외국인 투자들이 수익이 나요. 선물 쪽은. 2번 정도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들이 좀 수익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사도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좋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죠. 근데 어쨌든 네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지수 플레이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확성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.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이제 하락 포지션을 다 청산을 시켜야지 이게 뭔가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좀 준비해봤는데 신용장고예요. 이틀 전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틀 전이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신용장고 잘 빠졌죠. 쭉쭉쭉 잘 빠지고 우측은 코스닥 신용장고 쭉쭉 빠지고 코스닥이 좀 많이 신용장고가 많이 밀렸는데 이제 화요일부터 다시 신용장고가 살짝씩 들어올리죠. 지금 살짝씩 들어오고 있죠.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신용장고 비율이 과거 이전 저점을 한번 갱신해 줘야지만 제 경험상 이때가 거의 찐바닥이었거든요. 통상 그래요. 통상 그래. 그리고 요 근처까지 와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신용장고 줄었다가 다시 또 살짝 좀 들어올리고 있다. 그래서 신용장고 비율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.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수와 좀 대비해서는 결국은 조기된 정책주를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결론을 도달하고 있잖아요. 결론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결국은 K방산 갔죠. 예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올라갔습니다. 전반적으로 대형 방산주들 한화 지주사 제외하고는 다 편입을 했고 다 15에서 20% 넘게 다 수익 중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이 K방산에 대한 육성 가능성들 뭐라고 말씀드렸죠?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이 베이스 캠프, 대선 캠프, 이재명 대선 캠프에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출신을 영입했다. 이것 때문에 제가 방산을 많이 밀지 않았습니까? 최근에도. 그러면 우리 다음 타자를 우리가 뭐로 봐야 될까? 이렇게 좀 고민했을 때 당연히 오늘 결론도 미리 주시할 정책 테마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정책 수혜주에서 1타 종목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다음에는 네. 어디를 방문할까? 오늘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네. 네. 그래서 뭐 방문할지는 뭐 미지수인데 이제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고 요즘엔 좀 빠르게 뭐 트위터 가면 볼 수 있다면서요. X라든지 X 가면.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. 이쪽을 여러분들이 팔로우로 좀 하셔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계속 저는 이쪽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쪽을 방문 안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이 주가 올라가면 좋잖아요.
로봇주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로봇주 좀 들고 왔고요. 네.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들고 나왔고요. 뭐 방문할지 안 방문할지는 모르겠으나 방문하면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다. 좋은 말씀드릴게요. 한국 PIM이라는 신규 상장주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잘 가면 또 시원하게 가는 패턴이 맞아요. 있습니다. 한국 PIM, AI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. 맞습니다. 사실 신규 상장주가 잘 가는 이유는 보호예수 물량이 돼서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풀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자유롭고 최근 신규 상장주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가 별로 없는 품절주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소재 개발 사업 하고 있습니다. 국내 유일의 티타늄 소재를 개발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재명 이 대선 예비 후보의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 관련된 또 공약도 있죠. 근데 마지막은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이 회사 지금 뭐 레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계약 상대방이 없어요. 계약 상대방이 없습니다. 누구랑 하고 있는데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 리서치한 결과는 지금 BMW 공장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 납품 중인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거든요. 네. 그 회사가 휴머노이드 있어요.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또 뉴스가 있기 때문에 로봇 분야의 최고 회사 계약 체결 중이고 이게 비밀 유지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바뀔 수 없다는 점 때문에요. 어쨌든 그쪽에 관련주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.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. 가격 전략은요. 신규 상장주인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딱 상장한 지 10일밖에 안 됐습니다. 딱 1봉 10개 봉 딱 있죠. 10개 있죠. 이미 상장 고가를 넘어섰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뭔가 좀 무서움이 있겠죠. 목표 가격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. 목표 가격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1차를 22,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. 2차를 24,000원, 손절가를 18,3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. 현대 에버다임도 분할로 말씀드렸죠.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품절주기 때문에요. 갑자기 뭐 1차 목표가를 넘어갔다 2차 목표가 못 넘어가고 윗골 달고 밀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국 PIM 오늘의 1타 종목이었습니다. 무료 방송은 4시에 하시나요? 오늘 없고요. 오늘 없어요? 오늘 없고 네이버 밴드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이버에 네. 신광섭 검색하시고 무료 주식 밴드 나오니까요. 유튜브 방송이 없을 때는 그쪽을 통해서 제가 전략 관련된 코멘트들, 섹터 관련 코멘트들 남겨드릴 테니까요.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고 주식 밴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